그런데 연산군은 아버지 성종과 굉장히 달랐습니다. 조선시대의 왕은 절대적인 군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신하들과 정치를 잘 의논해서 이끌어 가야 됐거든요. 그래서 왕들에게는 신하들과 정치를 소통할 수 있는 학문적인 수준이 상당한 수준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런 왕들의 공부 시간을 경연이라고 합니다. 이 경연이 왕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도 경연에 대한 기사가 3만 건이 넘게 나옵니다. 그럼 이 경연, 왕들의 공부 시간을 가장 열심히 참여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종일 것 같죠. 그런데 세종이 약 2300여 회라면 성종은 무려 9000회가 넘습니다. 조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열심히 공부했던 군주가 성종이었어요. 연산군의 아버지죠. 그런데 연산군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왕이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연산군은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경연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버지 성종은 자신의 아들 연산군을 왜 열심히 공부를 시키지 않았던 걸까요? 연산군이 불과 7살 즈음에 어머니를 잃었잖아요. 성종 입장에서는 아들이 좀 측은하고 또 아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감정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산군에게 공부를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왕위에 오른 연산군이 경연을 게을리하자 신하들이 이를 지적합니다. 신하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경연에 참석하지 않는 연산군을 두고 아니 되옵니다. 통촉하시옵소서 이렇게 잔소리를 늘어놨겠죠. 그리고 그때마다 성종은 열심히 경연에 참석했는데 연산군은 그렇지 않으니까 부왕과 비교를 하면서 연산군을 다그쳤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 연산군의 아버지였던 성종 때는 성종이 공부를 좋아하는 호학군주였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인재들을 많이 등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방에 있는 똑똑한 인재들이 과거 시험을 통해서 많이 등용이 되었어요. 똑똑하고 젊은 패기가 있는 신하들이 많이 등용이 되다 보니까 그들은 왕에게 용기 있게 할 소리를 하는 그런 신하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 신하들을 사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 사림들이 주로 언론 역할을 담당하는 언관직에 많이 종사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연산군에게 쓴소리를 늘어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산군 입장에서는 신하들의 잔소리가 듣기 싫었겠죠. 게다가 연산군은 완벽한 정통성을 가지고 왕위에 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주도적으로 그리고 자신 중심으로 왕권을 강화하면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신하들과 부딪히게 됐죠. 그러니 시간이 갈수록 연산군에게는 이 살인들이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러던 중 살인들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를 무호사화라고 하는데요. 사화라는 말 뜻이 살인들이 화를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살인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살인이 김종직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김종직의 꿈에 하루는 중국의 초나라의 의제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이 초나라 의제는 항우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나라 의제가 김종직의 꿈에 나타나니 김종직은 중국의 황제가 왜 내 꿈에 나타났을까 해서 초나라 의제를 기리는 제문을 작성한 거죠. 그게 조의제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신하였던 항우가 초나라 의제를 살해하고 시신을 물에 버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칫 세조가 단종을 죽이고 단종의 시신 역시도 실록에는 그렇지 않은데 야사에는 강물에 버려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것을 항우가 의제를 죽인 것에 빗대어서 비판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을 김종직의 제자였던 김일손이 사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사초에 실은 겁니다. 사초는 훗날 왕이 돌아가시게 되면 실록을 작성하게 되는 기본 자료가 되거든요. 김일손이 조의제문을 사초에 실은 것이 굉장한 비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일을 두고 김종직을 비롯한 많은 살인들이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하는 큰 화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의제문을 실었던 김종직은 이미 이승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을 열어서 목을 치는 부관 참시를 당했던 거죠. 이 사건을 우리는 무호사화라고 합니다. 이 무호사화로 많은 살인들이 화를 입었죠. 무호사화로 살인들이 화를 입게 되면서 연산군에 대한 살인들의 쓴소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연산군은 골치 아픈 살인들을 이렇게 제거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연산군은 자신의 어머니 폐비윤씨 사건을 들고 나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사약을 내려야 된다라고 주청을 올렸던 관련자들을 모두 잡아들여서 그들을 죽이거나
쫓아내고 처벌을 했던 거죠. 이 사건을 갑자사화라고 합니다. 갑자사화 때는 더 많은 이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2차례의 사화가 있고 난 이후 연산군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게 된 거죠. 이제 연산군에게 쓴소리를 반대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지게 됐죠. 연산군은 이제 정치는 멀리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폭군이 되어갑니다. 연산군이 좋아했던 것이 사냥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사냥터를 늘리기 위해서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거기에 금표비를 세웠습니다. 금표비는 이곳에 들어오지 말라는 경계로 세운 비석이죠. 그리고 궁궐 안에서는 광대들을 궁궐로 불러들여서 연회를 엽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기생들을 뽑아 올렸어요. 그리고 그 기생들 중에 등급을 나누었는데 가장 높은 등급을 흥청이라고 합니다. 흥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했을까요? 흥청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미모도 뛰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기회가 뛰어나야 됩니다. 노래를 잘 짓든지 시를 잘하든지 아니면 춤을 잘 추든지.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요. 흥청이 되기 위해서는 늘 표정이 밝고 잘 웃어야 됐답니다. 흥청의 조건에 잘 웃고 표정이 밝은 사람을 조건으로 세웠을까요? 아마 연산군의 마음속에 우울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와 관련된 뭔가 결핍된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그렇게 연산군은 정치는 멀리하고 날마다 흥청망청 지냈던 거죠. 그러다 결국 쫓겨나게 되잖아요. 연산군이 쫓겨났을 때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흥청하더니 결국 망청했구나 해서 우리가 굉장히 사치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들의 행위를 흥청망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정치는 멀리하고 제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연산군도 백성들의 눈치를 좀 살피긴 했었나 봅니다. 신하들에게 궁궐을 드나들 때마다 신원패라는 걸 착용하게 했습니다. 이 신원패에는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몸이 편안하여 어디서나 안전하리라. 보고 듣는 것 모두 일체 발설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였습니다. 결국 흥청망청하던 연산군은 쫓겨난 왕이 되고 말았죠. 연산군이 이렇게 폭군이 된, 그리고 쫓겨나게 된 연산군의 컴플렉스를 찾아보자면 그 첫 번째가 어쩌면 아버지 성종과 비교당하는 컴플렉스가 연산군을 더욱 폭군이 되게 만든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산군에게서 또 다른 결핍 혹은 컴플렉스를 찾자면 실록에 연산군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록이 보입니다. 얼굴에 작은 염증과 눈병과 같은 잔병치레가 많고 입안이 자주 헐었다고 합니다. 연산군이 굉장히 예민한 아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산군은 세자로 궁궐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컸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연산군을 부러워하기만 했을까요? 연산군이 7살에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패비 윤씨에게 사약을 내린 사건을 앞으로 100년 동안 입 밖에 내지 말라는 성종의 엄명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진 않았지만 어린 연산군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는 안 됐다, 측은하다, 불쌍하다, 이런 시선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린 연산군이었지만 아마도 그런 시선을 충분히 느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성종이 3번째 왕비를 맞아들였지만 연산군에게는 친모가 없습니다. 새어머니가 연산군을 잘 챙겨줬을지라도 연산군에게서는 어머니의 따뜻한 정을 충분히 받으면서 성장하긴 힘들었겠죠. 그게 연산군에게는 모성 결핍의 컴플렉스가 되지 않았을까요? 많은 흥청들 중에서 연산군의 가장 큰 총애를 받았던 이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록수입니다. 장록수는 연산군의 후궁이었지만 장록수는 연산군보다 훨씬 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모가 뛰어나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결혼을 했던 과거도 있었고 기생 출신이었습니다. 장록수가 연산군에게 어떻게 총애를 받았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장록수가 굉장히 애교가 많았다고 합니다. 장록수가 연산군에게 얼마나 큰 총애를 받았는지 그걸 엿볼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장록수는 왕을 조롱할 때는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 했고 왕을 욕할 때는 마치 노예를 대하듯 했다. 왕이 아무리 노했다가도 녹수만 보면 기뻐서 웃었으므로 상을 주고 벌을 주는 일이 모두 그의 입에 달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장록수가 연산군을 어린아이 다루듯 하기도 하고요. 또 노예 부리듯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왕을 함부로 혹은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부모가 아니고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겠죠. 어쩌면 연산군은 자신을 너무나 편하게 대하는 장록수에게서 어머니의
모정을 느끼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이런 측면에서 연산군이 폭군이 된 데에는 어쩌면 연산군 아버지 성종과의 비교, 그로 인한 컴플렉스, 그리고 일찍 어머니를 여의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모성 결핍의 컴플렉스가 연산군이 폭군이 되는 그의 그 독주를 멈출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요?